이번 시간에는 폼과 PH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자, 서버에 우리가 만들 웹 프로그램, 웹페이지가 서버에 있습니다. 서버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form.html, 그 다음에 view.php,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서버에 있습니다. 서버에서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가 존재하고요. 이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URL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URL로 요청을 하면, 만약에 폼을 요청을 하면, 자, http, 그 다음에 서버 주소, 그 다음에 form.html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 서버에 있는 파일이 클라이언트로 복사가 됩니다. 클라이언트로 복사가 돼서 클라이언트의 form.html이 존재하게 됩니다. 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일을 웹 브라우저가 봅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 이 form.html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클라이언트의 웹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폼은 자, 입력을 위한 웹페이지입니다. 입력용 웹페이지. 다시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폼은 자, 그동안 PHP는 처리와 출력. 자, 이거였습니다. 처리와 출력.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입력인데, 자, 우리 PHP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게시판에서 글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입력입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명령이 폼입니다. 자, 폼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실행하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합니다.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 폼을 시작합니다. form.html HTML이죠. HTML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폼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HTML이라는 언어가 있을 거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SS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HTML 페이지를 만듭니다. 웹페이지를 만들어요. 웹페이지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그리고 이 PHP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든 form.html은 자, HTML 명령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고요. 여기에 폼을 만드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 태그들을 오늘 실습을 합니다. 이 태그를 배우면 이 폼용 태그를 배우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을 누가 처리하죠? PHP가 처리합니다. PHP가 처리와 출력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자, 데이터를 입력을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입력을 클라이언트가 하고 서버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수신을 해야 됩니다. 수신 그러니까 자, 입력, 송신, 수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보낼 때 사용하는 명령이 폼 태그입니다. 이 폼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자, 보낼 때 보내는 방식입니다. 송신,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입력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데이터 입력은 어디서 하냐? 클라이언트에서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입력하냐? 폼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입력입니다.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 서버로 가야 됩니다. 서버에서 누가 받냐? PHP가 받습니다. PHP 웹 프로그램이. 자, PHP 프로그램이 입력한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자, 보낼 때 통신 시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와 겟. 자, 포스트와 겟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입력한 데이터를 보낼 때 포스트로 보내냐, 겟으로 보내냐. 이거에 따라서 PHP에서는 다르게 받아야 됩니다. 자, 수신할 때 수신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신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포스트. 자, 포스트는 약간 숨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다시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전송을 누르면 자, 전송을 누르면 입력을 하고 전송을 누르면 전송 또는 확인. 확인을 누르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 서버로 갑니다. 서버에 있는 누구한테 가냐? PHP로 갑니다. 자, 수신을 해야죠. 자, 수신을 할 때, 받을 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신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와 겟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겟 방식. 자, 이제 폼 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태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폼으로 시작하고 폼으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폼 네임이고요. 이 폼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포스트죠. 여기가 송신 방법입니다. 송신 방법. 자, 포스트냐, 겟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메소드에서 포스트를 하면 포스트로 보내는 거고요. 겟을 하면 겟으로 보냅니다. 자, 포스트로 하면 약간 숨어있는 공간으로 봅니다. 자, 보낼 때 URL을 통해서 보냅니다. 자, URL은 요청 또는 통신, 다 사용합니다. 자, 뭔가 데이터를 보낼 때도 사용하고 요청할 때도 사용하고. 자, URL을 통해서 보내는데 URL 외에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포스트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 이 액션이 수신 측. 자, 수신. 서버 PHP 프로그램입니다. 자, 서버에 수신용 PHP가 있다겠죠. 자, 수신 서버에 PHP 프로그램이 이 액션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이 파일은 폼입니다. 여기 07 폴더의 폼.html입니다. 폼.html은 이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확인을 딱 누르면 이게 전송입니다. 전송을 누르면 누구한테 가냐? 서버로 갑니다. 서버에 PHP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이 PHP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거를 여기에 액션 부분에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view.php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폼과 PHP, view PHP는 쌍입니다. 자, 얘가 입력이고요. 얘가 처리입니다. 자, 입력과 처리가 필요하겠죠. 다시, 자, 이 폼은 입력,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폼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송. 자, 이 확인이 전송입니다. 전송을 누르면 서버로 갑니다. 서버에서 PHP 프로그램이 받아야죠. 수신용 웹 프로그램. 수신용 프로그램입니다. 수신용 프로그램 이름이 view.php입니다. 이거. 자, 이 view.php가 수신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송신을 하면 누가 받냐? 이 view.php가 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폼 태그는 자, 폼을 하면 폼 태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것만 보여요. 내부에 자, 인풋을 합니다. 입력, 인풋, 입력입니다. 입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받겠다 하면 텍스트 창입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창이고요. 변수명은 name입니다. 이 name을 수신해서 사용합니다. 수신용 PHP 프로그램에서 이 name을 이용해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이 서브미트죠. 이 서브미트는 전송입니다. value는 보여지는 거고, 자, 확인 있죠. 이게 확인. name일이 이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쌍입니다. 여기에 뭐 이진관을 치고 확인을 누르면 이진관이 서버로 들어갑니다. view.php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로 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예요. 자, 다시. 자, 폼이 필요하고요. 폼 내부에 input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 방법을 정의합니다. input, 타입은 텍스트 있고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타입이 있고요. 타입에 텍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사각형. 자, 글자 입력,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자, 문자입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문자 입력할 때 이 타입 텍스트를 씁니다. 자, name의 value는, name의 이 변수는, name은 서버에서 사용합니다. 자, 이거를 전송을 하면 view.php에서 받는다겠죠. 자, 이 소스에서 이 name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name을 이용해서 수신합니다. 수신. 자, 여기에 글자를 쓰면, 이 글자를 쓰면 이 name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은 전송. 자, 전송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액션이 동작합니다. 이거 확인을 누르면 액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다음 예제는 이제 뷰입니다. 뷰. 아까 form.html이었죠.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어디로 가냐? 이 뷰로 간다 그랬죠. 자, 여기가 뷰입니다. 이게 이 파일이 자, 요 파일이 처리 파일입니다. 처리. 자, 받아야죠. 뭘 받아야죠? input 아까 input에서 타입이 텍스트가 있었죠. 타입이 텍스트. 그다음 name이 있었죠. name일이었죠. name일 여기 있죠.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name이 여기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로 보냈기 때문에 포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get으로 보내면 달러 언더바 get 대문자 name 1 이렇게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자,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 이건 get 방식으로 보낼 때. 자, PHP 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PHP 프로그램에서 폼에서 입력받은 변수의 값을 받을 때 이걸로 받습니다. 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PHP 프로그램은 쉬워집니다. 폼과 PHP의 연관관계. 자, 폼에서 어떤 값을 보내면 변수로 받아야죠. 그 변수를 input type name, 이 name이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이 변수명을 PHP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포스트 언더바입니다. 달러 언더바 포스트 대문자 대괄호 name. 이거는 이제 name 이름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변수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받아서 name에 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 name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포스트에 있는 값을 name으로 받아서 name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시작하고요. 서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07번면에) 폼하고 뷰였죠. 자, 폼하고 뷰였죠. 두 개. 자, 폼이죠. 다른 건 다 닫고. 폼입니다. 자, 폼에서 자, 기본 HTML 태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가 있습니다. 폼 태그. 폼 태그도 그대로 씁니다. 폼 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이게 중요합니다. 포스트와 get이 있고요. 그리고 액션. 이 값이 있어야지 PHP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버로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ame. 자, 입력을 받는데 텍스트로 입력 받겠다. 그 변수명은 name이다.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은 확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폼에서 확인을 누르면 뷰로 넘어옵니다. view.php죠. 자, 받을 때는 포스트로 보내면 포스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name1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요. 자, name1이라는 변수를 name으로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name을 사용할 수 있겠죠. name을 넣어주면 누구님 반갑습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027.php 호스트 027.php 로컬호스트 폼.html이죠. .html. 자, HTML 실행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 겉에 있는 폼은 이 폼은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폼 안에 있는 인풋 태그들만 보입니다. 인풋 두 가지 있죠. 자, 두 가지가 출력됐습니다. 요 사각형은 타입이 텍스트일 때, 타입이 서브미트일 때는 이렇게 버튼은 전송 버튼입니다. 자, 이 사각형은 name1이라는 변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넣었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누가 받냐? 액션의 뷰가 받습니다. 액션의 view.php가 받아요.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view.php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view.php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디가 있고 보디 안에 php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트로 보내기 때문에 자, 달러 포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네임이 변수입니다. 네임에 있는 변수. 이거를 달러 네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네임을 에코문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력받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뷰에서 달러 네임으로 입력받은 걸 출력한 겁니다. 다시 받아볼까요? 이거를 홍길동 하고 확인을 누르면 홍길동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내가 입력한 대로 이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그냥 하면 자, 그냥 뷰로 불렀어요. 그냥 뷰로 불렀을 때는 뒤로 갑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이 값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여기를 URL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URL을 폼에서 가는 게 아니라 .php를 바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포스트에 네임이 없죠. 이 네임이 7번 라인 네임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노티스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 네임 이 네임 1이라는 변수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좀 바꿀 때가 있는데 이거를 이 PHP에서 바꾸시려면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넣어서 뷰에서 이걸 넣어주면 이 노티스 에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에러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컴파일 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이 오류는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게 낫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단지 네임이 없기 때문에 이 네임이 없기 때문에 앞에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와야죠? 폼에서부터 가야 됩니다. 폼에서 이 폼에서 확인을 눌러서 가면 들어오는 거고요. 그냥 뷰만 들어가면 없습니다. 왜? 입력값이 없으니까. 입력에서 안 들어오고 뷰에서 바로 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 폼과 PHP는 같이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PHP가 처리하고요. 자,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에러가 나면 이거를 넣어서 에러를 안 보이게 하면 됩니다. 자,
예제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스타일인데 이건 CSS입니다. 이 파일명은 07의 style.css입니다. 이 style.css는 디자인에 사용되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자, 웹페이지는 HTML,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CSS.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웹페이지를 만듭니다. 여기 이미지도 있겠죠. 이미지.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만드는데 이 CSS는 이 폼의 HTML의 디자인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디자인. 자, CSS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고 이것도 차후에는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이걸 그냥 입력하시고 li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리스트 태그인데 목록 태그. 이 목록 태그에서 리스트 스타일을 없앤다는 건 리스트의 앞에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를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한마디 위쪽에 마진을 5픽셀을 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풋 텍스트도 가로를 200 픽셀로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텍스트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사이즈를 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타일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파일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스타일 파일이 입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자, 실제 실행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텍스트 있죠? 그 다음에 입력창이 있죠? 요 입력창이 있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있죠? 자, 인풋 폼 태그 안에, 자, 이 폼 태그 안에, 폼입니다. 폼 태그 안에 이 내용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다음에 id라는 문자를 넣어주고요. 비밀번호 문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id 비밀번호 들어갔고요. 인풋 태그 여기입니다. 자, 인풋 태그,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자, 인풋이 3개 있는데 타입이 텍스트, 패스워드, 서브미트입니다. 자, id 텍스트는 문자, 패스워드는 암호를 넣으면 별로 바뀝니다. 입력하면 별로 바뀌어요.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죠? 뷰 2로 갑니다. 서버에 뷰 2가 있습니다. .php가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아이디와 암호를 가지고 인증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입력입니다. 입력이고 파일명은 id 언더바 패스워드.html. 이거를 로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로그인.html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로그인.html 로그인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서버에서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로그인 기능을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누가 받냐? 서버에 뷰 2.php가 받습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뭘 처리해야 하냐? 당연히 변수를 받아야겠죠. 제일 먼저 할 거는 변수 받기를 해야 됩니다. 변수 수신. 변수 받을 때는 포스트로 보내냐, get으로 보내냐. 이거에 따라서 언더바 포스트, 언더바 get를 통해서 대괄호,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자, id, 패스. 두 개의 변수를 id와 패스로 다시 사용합니다. 이게 변수가 길어서 대부분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id, 패스워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li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li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태그입니다. 리스트. 목록을 보여주겠다는 거. 이렇게 여러 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ul은 들여쓰기. 약간 이렇게 여기서 좀 떨어져 있죠. 이 들여쓰기가 됩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패스워드하고 view 2. 자, id 패스워드입니다. 폼 1이 있고요. view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 문자 쭉 목록으로 넣어주고요. 비밀번호도 목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input type 텍스트, input 타입이 패스워드, name, id와 패스워드. 자, input 타입 서브미터. 이건 전송 버튼이죠. 확인을 누르면 서버로 view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view 2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송을 하면 view 2가 받으니까 view 2를 보면 자,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항시 폼과 PHP는 연결해야 될 게 이 변수입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변수. 자, 폼이 있으면 자, 폼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폼에서 입력을 하면 뭘 입력받냐?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받아야죠. 변수 수신. 변수 수신하는 방법은 언더바 포스트, 언더바 cat. 이 두 가지입니다. 달러 언더바 cat, 달러 언더 포스트. 자,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 cat 방식은 cat. id, 패스. 변수가 이거였죠. 그래서 id와 패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러 id, 달러 패스로 바꿔요. 이거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요거 물음표 니꼴은 이건 에코 명령입니다. 에코와 같은 뜻이에요. 에코와 꺽쇠 물음 달러 니꼴 요것은 꺽쇠 물음표 에코하고 같습니다. 자, 요거 꺽쇠 물음표 에코하고 같은 명령입니다. id 그 다음에 물음표 꺽쇠 이거하고 같은 명령이에요. 자, 이거 자, 요거는 꺽쇠 물음표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id 달러 id 그 다음에 물음표 꺽쇠 이거와 같은 뜻입니다. 이거와 축약입니다. 축약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죠. 이거는 현재는 인증 루트는 없는데 인증 처리는 없는데 그냥 출력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변수 전달 과정 변수 전달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폼에서 입력을 하면 PHP에서 변수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달러 포스트 그 다음에 변수명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id 언더바 패스워드 html 자, 이렇게 나왔죠. 자, id 언더바 패스워드 html 하면 id와 암호를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어드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암호를 넣으면 암호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타입이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자, 확인을 누르면 어드민 1, 2, 3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는 뷰 2죠. 자, 뷰 2를 바로 실행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폼 다음에 자, 뷰 2를 바로 실행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폼에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처리로 옵니다. 뷰. 그래서 뷰를 바로 URL로 요청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요청을 하면 자, 여기서 바로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요청이 됩니다.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 아이디 폼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습니다. 아이디와 패스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자, 이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자, 아이디에서 와야 하는데 폼에서 와야 하는데 폼이 없이 바로 호출했죠.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면 아이디와 패스 이 두 가지가 없어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옵니다. 이 오류를 안 보이게 하려면 무조건 폼에서부터 오게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바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에러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넣어줍니다. 앞에서 뷰에서 넣었던 이거 있죠. 뷰에서 넣었던 거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바로 호출을 해도
변수가 없어도 이 아이디가 없어도 에러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면 여기다 if $id 가 공백이면 어떻게 하죠? 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없으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증하는 절차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이제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텍스트 에리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텍스트 에리어는 입력 영역인데 텍스트 에리어는 이 텍스트 에리어에 여러 개의 글자를 쓸 때, 그러니까 글쓰기 게시판에서 내용 부분, 내용 입력 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는 줄수와 칼럼수. 자, 줄수와 칼럼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 변수 명이 필요하겠죠. 뷰 3이 PHP 액션에 사용되는 파일이고요. 포스트 방식입니다. 자, 전송 버튼 누르는 거고요. 자, 전송을 누르면 자, 글 내용을 넣으면 이 글 내용이 넘어갑니다. 자, 글 내용을 많이 넣고 싶다. 자, 엔터를 치면서 여러 줄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텍스트 에리어를 씁니다. 자, 뷰 3에서 봤죠? 뷰 3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포스트, 컨텐츠. 자, 변수명이죠, 이게. 변수명. 항시 PHP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변수 선언, 변수 전달. 변수 전달을 신경 써야 됩니다. 해서 포스트라는 변수 썼고요. 이거를 컨텐츠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죠.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에서 5줄에 60 칼럼을 잡았고요. 뷰 3이 PHP 처리 부분이고요. submit 확인이라는 글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의 변수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PHP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뷰 3입니다. 뷰 3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 컨텐츠, 그 다음에 출력.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하는 방법. 텍스트 에리어. 자, 글 내용이죠. 여러 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글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글 내용이 분명히 앞에서 엔터를 쳤죠. 근데 엔터를 쳤는데 확인을 누르면 한 줄로 나오죠. 자, 엔터는 공백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명령이 문자열 처리 함수 중에 nl2b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통해서 br 태그를 넣어주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자, nl2b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바꿔주는 겁니다. 엔터를 br 태그로. 다시 실행을 해보죠. 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줄바꿈이 됐죠. 자, 이 nl2b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줄바꿈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제는 라디오 버튼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폼 태그는 자, 폼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입력에 사용되는 태그가 몇 개 있는데 이 태그 중에 input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input 타입 라디오입니다. input 타입 라디오는 동그라미로 나와요. 동그라미로 나오고 둘 중은 선택. 택 1.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택 1. 자, 둘 중 하나 선택. 자, 수신 둘 중 하나 선택. 자, 이거는 이제 젠더. 자, 네임이 같죠? 그러면 묶음입니다. 이메일 오케이 같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둘 중 선택.
하게 됩니다. 둘 중 선택. 자, 변수 name이 같으면 둘 중 하나 선택이 됩니다. OK를 누르면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아니오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옆에 수신, 비수신 있죠. 자, 비수신을 누르면 밸류에 있는 값이 넘어가요. 이 밸류에 있는 값이 서버로 갑니다. 서버는 뷰4네요. 뷰4.php. 이 파일에 이메일 OK에 예, 아니오 둘 중 하나, 젠더에 남녀 둘 중 하나가 들어갑니다. 체크드는 지금 현재 선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수신 체크, 체크드는 남성 체크. 자, 이거를 바꿔서 선택해도 됩니다. 받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수신, 항시 수신을 할 때 수신 변수 명 연결해서 수신할 때는 변수명을 넣어줍니다. 포스트로. 그러면 젠더와 이메일 OK가 나오는 거고요. 이메일 OK는 예, 아니요. 그런 거고요. 이메일 OK는 예, 아니요. 이메일에는 이거를 이제 OK일 때는 예니까 수신이었죠. 이렇게 예, 아니오를 이거에 대한 해석 풀이로 해서 바꿔줍니다. 왜? 앞에가 수신과 비수신이었죠. 수신, 비수신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얘는 수신, 아니오는 비수신 이렇게 했었죠. 젠더는 그대로 남녀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별과 이메일이 출력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이메일 4.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성별은 남성, 여성이 있었죠. 이메일은 수신, 비수신이었죠. 근데 값이 남성, 여성은 남녀로 돼 있죠. 수신과 비수신은 예, 아니오로 돼 있어요. 이거를 예, 아니오기 때문에 예를 수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니오를 비수신으로 바꿨죠. input type submit 누르면 확인에 의해서 확인 누르면 전송이 되는 태그고요. input type submit는 전송 버튼입니다. 전송 버튼의 이름은 확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뷰 사이에서 받습니다. 자, 젠더와 이메일 OK를 받습니다. 이메일 OK에는 예, 아니오가 들어오고 젠더에는 남녀가 들어갑니다. 성별은 젠더, 남녀가 들어갈 거고 이메일은 예, 아니오인데 이거를 수신, 비수신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이렇게 남성, 여성, 수신, 비수신. 자, 여성 누르고 수신 누르면 여수신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선택한 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하면 남수신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는 이 부문을 통해서 이메일 OK를 이메일로 바꿔줬습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넣어도 됩니다. 라디오에서 수신과 비수신을 여기다 수신, 여기를 비수신 이렇게 넣으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이 오는 값이 밸류에 있는 값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 OK는 수신과 비수신이 같죠. 자, 그러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은 필요 없고요. 이메일 OK를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이메일 OK는 수신과 비수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뒤로 때려붙임 누르면 똑같죠. 자, 이 부분이 없어도 보낼 때 수신과 비수신으로 보내면 받는 데서 수신, 비수신을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자, 여성, 수신 하면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자, 라디오 버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입니다. 자, 라디오는 하나 선택입니다. 라디오는 택 2를 하는 거고요. 체크박스는
그럼 다중 선택입니다.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자, 영어 감상, 맛집, 독서, 요가, 축구.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2개, 3개, 4개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이게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이름 갖고 대괄호 하면 배열로 들어갑니다. 자, 다 인풋 타입 체크박스죠. 체크박스가 다 같죠. 이름이 다 같으면 이걸 중에 선택하면 이 밸류에 있는 값이 넘어가요. 영어 감상, 맛집, 독서, 요가, 축구 밸류죠. 이 값이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냐? 배열로 넘어갑니다. 배열. 폼입니다. 폼. 당신의 취미. 자, 포스트로 보냈고 그 다음에 B5로 갔네요. B5를 보시면 되겠네요. B5와 체크박스. 자, 뷰 5와 체크박스입니다. 자, 뷰 5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의 변수명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그리고 밸류만 달라요. 이 밸류 값이 선택했을 때 넘어갑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넘어오고요. 배열이 다 선택하면 5개, 2개만 선택하면 2개만 튑니다. 뷰 5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뷰 5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는 카운트는 이 배열의 개수입니다. 합의의 개수예요. 합의가 몇 개 선택했냐에 따라서 카운트가 달라지겠죠. 반복문을 통해서 이 합의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합의의 배열의 개수 0번째부터 0, 1, 2 2개면 0, 1, 3개면 0, 1, 2 이렇게 해서 값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에코문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에코문 출력 콤마 그 다음에 계속 뒤에 콤마를 붙이면서 다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콤마를 안 붙이게 해서 조건문을 썼네요. 마지막 콤마는 빼기 위해서 체크박스도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선택하면 2개, 맛집 탐방, 콤마, 독서. 이 콤마가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에는 콤마가 없죠. 이 if문 때문에 콤마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5개 다 선택하면 합의 배열 안에 5개의 배열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5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배열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도 실습을 해봤고요. 체크박스의 배열 사용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예제는 이메일 셀렉트네요. 이제 셀렉트.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폼 태그에 인풋에 사용될 수 있는 종류를 실습합니다. 자, 셀렉트는 목록입니다. 목록. 요거 목록. 이건 텍스트고요. 이건 텍스트, 이건 목록입니다. 여기서는 목록입니다. 자, 여기 셀렉트 있죠. 셀렉트. 인풋 타입 텍스트는 이거는 앞에 거고요. 요 뒤에 셀렉트가 이겁니다. 옵션에 여러 개 넣어줄 수 있어요. 네임은 이메일 2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주는 명령입니다. 자, 셀렉트는 여러 개 중에 목록 중에 하나 선택. 목록 중 선택할 때는 셀렉트를 사용합니다. 자, 네이버, 구글, 한메일을 값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중간 만약에 네이버 하면 이메일이 2개가 쌍이죠. 이거는 이메일 2고요. 이건 이 앞에는 이메일이고요. 자, 그거를 이렇게 뷰 6에 서치를 합니다. 자, 이건 뷰 6이겠죠. 자, 이메일 1과 이메일 2를 앞에서 select.html에서 받아서 이메일 1과 이메일 2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히든입니다. 히든은 말 그대로 숨김입니다. 자, 히든으로 인풋 타입 히든은
안 보여요. 없죠. 안 보이는데 유저 아이디가 어드민으로 들어갑니다. 자, 히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내부적으로만 들어갑니다. 확인을 누르면 유저 아이디가 이 서버 뷰 7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뷰 7에서 유저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아이디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보죠. 히든 째세요. 없죠. 아무것도 히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확인 누르면 어드민이 오죠. 자, 유저 아이디로 해서 있는데 이 값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일 업로드입니다. 자,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 태그인데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인풋 타입 파일을 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떠요. 파일 네임은 업로드입니다. 변수명은 업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에리어 밑에 이제 설명을 넣어주는 거네요. 텍스트 에리어로 해서 세 줄에 60칸, 60칸, 세 줄 60칸을 받았고요. 그다음 서브미트는 확인이라고 보여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자,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누르면 이 값이 서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서버에서는 자, 자, 파일 업로드에서는 서버가 처리할 게 좀 많습니다. 먼저 디렉토리가 필요해요. 디렉토리, 업로드 디렉토리,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가 필요합니다. 파일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C, XMP, HDocs의 07의 데이터라는 곳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언더바 파일. 자, 언더바 아까 포스트였죠. 언더바 포스트였는데 이번에는 파일 같은 경우는 따로입니다. 달러 언더바 파일, 파일스,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파일명이 옵니다. 이게 파일명이 옵니다. 파일명. 자, 실제 파일명은 템프네임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제 확인을 누르면 폼에서 좀 파일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자, 폼입니다. 폼에서 파일을 보낼 때 사용을 합니다. 파일을 딱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파일이 오는데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 자, php에 템프 임시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파일이 임시 폴더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하는 명령이 이겁니다. move upload 파일. 자, 요거 이 move upload 파일 이 명령이 복사입니다. 자, 내가 파일을 폼에서 보내면 php의 템프 파일 임시 공간에 들어갑니다. 이 임시 공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야 돼요. 어디로?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HDocs의 07의 데이터. 여기에 복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시 공간에 있는 파일을 내가 지정한 공간으로 복사를 해야지 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 공간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복사합니다. 뭘로 복사하냐? move 업로드 파일로 복사합니다. 복사할 때는 앞에 부분은 템프네임, 업로드 템프네임, 뒤에는 파일 패스. 파일 패스는 이거죠. 디렉토리 밑에 이 파일명. 여기 이제 파일명이 들어가겠죠. 파일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패스는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이 데이터 밑에 들어있죠. 그래서 데이터 밑에 이미지명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이 값으로 이미지 태그. 자, 이미지 태그를 넣어주면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멘트 보이고요. 코멘트는 밑에 코멘트 넣은 거죠. 만약에 무브가 안 되면 else에 의해서 업로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move 업로드 파일을 if문이죠. 먼저 임시 공간에서 복사하고 복사가 되면 이미지 보이고 복사가 안 되면 오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8번 파일 업로드입니다.
자, 폼에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폼에서 앞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됐었어요. 폼 네임, 포스트, 그 다음에 뷰, 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ENC 타입입니다. ENC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넣어줘야만이 파일 전송이 됩니다.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히드는 이건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걸 넣는 이유는 파일 사이즈를 제어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파일명, 인풋 타입,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타입이 파일로 돼야 되고, 네임이 업로드. 이 업로드는 뷰에서 뷰 8에서 사용하는 변수명, 코멘트,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뷰 8입니다. 뷰 8에서는 그대로 자, 디렉토리가 필요합니다. 디렉토리를 그냥 우리가 뷰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써도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거는 윈도우 기반이고 이건 이제 같이 사용하는 기반인데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밑에 이것도 지우죠. 데이터 밑에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자, 데이터로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밑에 보내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자, 파일 dir은 파일 dir 여기 있죠. 점입니다. 문자를 연결할 때 쓰는 게 점입니다. 점을 하면 이 문자와 이 문자가 합쳐집니다. 업로드 네임, 파일명입니다. 내가 올린 파일명이고요. 파일 패스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템프에 있는 파일명은 이겁니다. 템프에 있는 파일명은 템프 네임입니다. 자, 파일 언더바 파일 업로드 템프 네임 하면 이건 임시 공간에 있는 변수명이고요. 이거를 여기로 복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패스를 다시 이미지 dir, 그 다음에 업로드 네임, 이건 파일명이었죠.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 자, 파일 사이즈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출력해주고. 만약에 move 업로드 파일이 오류가 나면 업로드 에러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html이죠. .html. 자, 파일 선택 있죠. 이미지 파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지라는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명, 설명, 코멘트, 테스트 넣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텍스트와 이미지 파일명이 넘어갑니다. 이미지명은 이미지.jpg였죠. 확인을 누르면 이미지가 나오고요. 자, 그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밑에 테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갔는가를 확인해 보죠. 자, 데이터 폴더 있었죠. 07 밑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폴더 데이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에 들어가면 자, 이거는 앞에 테스트한 거고. 자, 이 이미지가 방금 전에 업로드한 겁니다. 자, 업로드하면 07 밑에 데이터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07 밑에 있었죠. 07 밑에 view.php가 있었기 때문에 이 뷰 밑에 있는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미지 업로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get 방식입니다. 이제 다 됐네요. 자, get 방식은 쉽습니다. 포스트 방식이 좀 어렵고 포스트와 get 방식이 있었는데 get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방식은
객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사용하냐? URL로 사용합니다. URL. 자, URL이라는 건 이겁니다. http localhost 슬래시 07 슬래시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보드1이죠. 그럼 board 1.php. 자, 이렇게 쓰는 게 URL입니다. 이게 URL. URL 뒤에 임퍼센트를 붙이고, 자, URL 끝에 임퍼센트를 붙이고 여기에 변수를 쓰면 됩니다. 테이블 equal 그 다음에 fre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URL 뒤에 임퍼센트를 붙이고 변수를 붙이면 이 변수가 서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버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최초는 물음표고 그 다음부터 임퍼센트입니다. 자, 변수를 여러 개 붙일 때는 임퍼센트, 최초는 물음표. 한번 해보죠. 보드 1입니다. 자, 보드 1 예제입니다. 보드 1. 보드 1은 자, 에러 리포팅을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지속 처리하면 어떤 오류가 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나오는가. 보드 1. .php입니다. 이렇게. 자, 이 보드 1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변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변수가 get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get은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다 붙입니다. 물음표하고 테이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요. 오류. 이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자, 주석을 지우고 셀을 고침하면 없어지죠. 자, 근데 테이블이라는 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내질 않죠. get으로 보내겠습니다. get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URL 끝에 물음표 그 다음에 테이블 equal free. 자, 이 값을 보내는 거 이거 값을 테이블이 풀이냐 다운로드냐 노티스냐죠. 먼저 풀이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테이블이 풀입니다. 자, get 방식은 이 URL에 변수를 넣어서 보냅니다. 엔터하면 자유 게시판. 이 자유 게시판이죠. 자, 보드 타이틀입니다. 자유 게시판. 자, 이번에는 다른 걸로 보죠. 이번에는 풀이 말고 노티스 넣죠. 노티스. 자, 노티스를 넣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바뀌었죠. 자, 이겁니다. 노티스 공지사항 출력. 자, 보디 타이틀에 공지사항이 들어가서 공지사항 들어가요. 테이블이 없으면 문의 게시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get 방식은 URL 뒷부분에 물음표 다음에 변수명 값, 변수 값 이렇게 보입니다. 자, get 방식은 자, URL 끝에 물음표하고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값 임퍼센트 변수 값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처음만 물음표 그 다음에 임퍼센트 변수 여러 개 할 때 이렇게 해서 변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보드 2입니다. 보드 2는 변수가 두 개네요. 변수를 두 개 받기 위해서는 보드 2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자, 물음표 있죠? 임퍼센트 있죠? 자, 그러면 변수를 두 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뷰 2에서는 풀이냐 Q&A에 따라서 목록 보기와 글쓰기 이게 링크가 달라집니다. 자, 풀이와 Q&A 테이블에 풀이와
테이블 1은 프리, 테이블 2는 Q&A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 라이트, 글쓰기, 링크가 생기는데 여기에 변수를 보낼 때 get 방식으로 보냅니다. 이 방식이 get 방식 이렇게. 보드 2를 한번 볼까요? 하면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는 따로 뒷부분의 변수는 필요 없죠. 이건 안 쓰니까. 보드 2를 하면 자, 목록 보기를 누르면 뷰 2로 넘어갑니다. 뷰로 넘어가요. 뷰로 넘어가는데 변수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풀이 리스트 1 이렇게 넘어가죠. 자, 보드 뷰로 넘어가는데 테이블이 풀이고 타입이 리스트다. 뒤로 이번엔 글쓰기 볼까요? 자유게시판 글쓰기. 그러면 보드 2에 풀이의 타입이 라이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에 따른 출력. 보드 뷰에서는 이렇게 풀이면 자유게시판, Q&A면 질의응답, 리스트면 목록 보기, 라이트면 글쓰기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폼과 PH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폼에 사용되는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폼에 사용되는 입력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 예제는 전체에 다 실습을 하시고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